네, 생활 속 별별 이야기 나눠보는 별별 상담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집에 있는 시간이 늘면서 스마트 기기 이용량도 늘고 있습니다. 중독 질환 전문 연구 네트워크인 중독포럼에서 5월 20일부터 29일 사이에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17명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했는데요. 응답자 중에 44.3%가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이후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늘었다고 답했습니다. 연령별로도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전 연령대에서 스마트폰 사용이 늘었다는 응답이 더 많이 나왔는데요. 오늘 별별 상담, 사회적 거리두기 이후 스마트폰과 부쩍 가까워진 우리 생활에 대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부에서도 라디오 청취율 조사 퀴즈는 계속됩니다. 코로나19 이후에 스마트폰 사용량이 늘었다, 드라마 정주행했다 또는 스마트폰 오래 쓰는 나 또는 가족, 친구 때문에 고민이다 하시는 분들 사연과 함께 지금 듣고 계신 라디오 프로그램의 제목을 작성해서 보내주시면 두 분 추첨해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우물정 0945 샵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문자 메시지 보내실 수 있고요. 애플리케이션 활용하시면 댓글을 통해 바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또 모셔보죠. 단국대 의과대학 서민 교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코로나 전문가 서민입니다. 아, 코로나 전문가. 예.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이 코너는 요일 고정이 없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코로나가 아직 안정이 안 돼서 제가 좀 바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이 코너는 서민 교수 일정을 좀 따라가는. 정말. 데스타세요? 아니. 요즘 어떻게 지내셨나요? 요즘 제가 그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느라고 말씀드렸지만 유튜브에 빠져 있습니다. 유튜브. 금방 바쁘시다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네. 그러니까 유튜브 보느라 바쁘셔서. 그러니까 유튜브로 코로나를 연구하는 거죠. 거의 그렇죠. 예. 예. 더 질문 안 드리겠습니다. 오늘 코로나19 이후 스마트폰 사용량에 대한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박문성 의원님께 좀 질문을 드릴게요. 네네. 손흥민 골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난 새벽에요? 갑자기 훅 들어오셔가지고. 예. 근데 정말 대단한 게 이제 그 한 시즌 동안 리그에서 10개의 골과 10개의 도움을 넘어가 버리면 10-10 이렇게 부르는데 그거를 프리미어리그에 뛰는 선수들이 한 700명, 800명이 되는데 올 시즌 딱 한 명밖에 못했던 기록이에요. 케빈 데브라이너라고 하는. 지난 시즌 통틀어서도 3명밖에 못했습니다. 이걸 손흥민이 한 거예요. 정말 그것도 상대가 아스날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팀이잖아요. 대단합니다. 그 골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그런 걸 보고 이제 주운 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수비 실수로 한 거. 근데 우리나라 역대 대표팀 선수 중에서 그런 골이라도 이렇게 안정되게 넣은 사람이 없는데 우리 손흥민 선수는 정말 월드 클래스라는 걸 증명하는 골이었습니다. 어떻게 정말 여유 있게 넣더라고요, 진짜. 근데 저는 그걸 주운 골이라고 보기에는 그러니까, 너무 압박도 잘하고 칩샷도 잘하고 그렇게 폄하하는 세력이 있다는 거죠. 그런 세력이 있어요. 그냥 받아 먹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게 아니에요. 예, 아주 혹시 그 세력이 서민 교수님이십니까? 알겠습니다. 자, 이제 본론으로 이야기 해볼게요. 먼저 서민 교수님은 스마트 기기 어떤 것들 사용하십니까? 저 스마트 기기에 그냥 전화기밖에 안 쓰고요. 사실 저는 유튜브를 거의 대부분 데스크탑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 사용량이 오히려 줄었어요, 저는. 컴퓨터로. 집에서 계속 그냥 헤드폰 끼고 유튜브만 보느라고. 스마트 기기로 어떤 거 주로 이용하세요? 다 쓰는 것 같습니다. 태블릿도 쓰고 핸드폰도 쓰고 다 쓰는 것 같고요. 요즘은 이제 처음에는 우리가 이 핸드폰으로 영상을 막 보기 시작할 때 그래도 두 가지는 보기 어려울 것 같아라는 게 많았었어요. 뭐였냐면 바로 영화하고 스포츠였던 것 같아요. 처음에 초창기 때. 왜 그랬냐면 영화의 그 스케일을 핸드폰이라고 하는 조그만 액정이 어떻게 담을 것이냐. 그렇죠. 그다음에 스포츠의 역동성을 핸드폰이 또 어떻게 액정이 담을 것이냐 했는데 저도 요새 영화와 스포츠를 거의 다 핸드폰으로 봅니다. 그렇습니다. 저도 뭐 스포츠 영화 다 스마트폰으로 봅니다. 그 영화 같은 거는 그래도 좀 커야 되지 않나요? 영화는 전 항상 데스크탑으로. 이제 물론 이제 교수님 말씀에 저도 이제 예를 들면 좀 크게 보고 영화는 막 웅장하게 보고 이런 세대긴 하는데 점점 더 보기 시작하니까 또 보게 되더라고요. 익숙해집니다. 근데 스마트폰으로 보면은 이 여자가 이쁜지 안 이쁜지 모르겠어요. 네. 갑자기. 저는 그래요, 저는. 자,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코로나19 이후로 유튜브 세계에 입문하셨다고 하시는데 유튜브 정말 하루에 어느 정도 보세요? 하루에 제가 정말
3시간 정도 봅니다. 아, 유튜브를 하루에 3시간? 눈물이 납니다, 진짜. 예, 예. 아니, 유튜브라는 게 정말 신기해서 처음에 이제 딱 2-3개 정도만 구독해놓고 보기 시작했는데 이거 AI 같은 애들이 막 저에게 맞는 걸 찾아주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집에 이렇게 일단 집에 가면 일단 제가 구독하는 걸 다 봐야 되잖아요. 예. 한 바퀴 다 돌면 3시간. 야, 정말 눈물 납니다, 진짜. 근데 좀 그 부분이 좀 무섭기도 해요, 진짜. 어떤 게 무섭냐면 그 안에서 제 성향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어떠한 걸 보면 연관한 영상을 계속 올려줍니다. 그래서 그게 그냥 놓고 보면 편한데라고 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제 모든 것들이 이렇게 좀 까발려지는 듯한 느낌? 누군가 알고 그거를 이렇게 올려준다는 느낌이 들면 조금 한편으로는 약간 섬뜩한 느낌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이왕이면 표현을 좀 드러난다 이런 식으로 까발려. 진짜.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들으면서. 박문성 의원님 이제 유튜브 하시고 또 실시간으로 팬들과 소통하는 그런 방송 하고 계신데 다른 매체를 통해서 요즘에는 축구 팬들이 또 직관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스마트 기기 이용해서 관람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뭐 그렇죠. 지금은 무관중 시대니까 스포츠가 다 이제 지켜보는 집관을 많이 하시죠. 집관을 못하고 집에서 보시는 걸 많이 하니까 그러면 뭐 TV 중계라든지 아니면 새로운 어떤 이런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되는데 근데 이건 비단 뭐 우리나라뿐만 그런 게 아니고요. 해외 같은 경우도 요새 프리미어리그만 하더라도 전광판에 그 온라인 집관이라 가지고 팬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보는 걸 함께 모아서 또 이렇게 시청해 주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그러면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이냐? 저는 꼭 그렇지만 않다고 봐요. 이미 코로나 전에도 플랫폼의 변화들은 미디어 생태계 변화가 굉장히 크게 일어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제 레거시 미디어가 그래도 오랫동안 지탱될 것이다라고 했던 나라가 대표적으로 일본과 영국이었는데 그들마저도 근래에 그 스포츠를 거의 다 이런 식으로 새로운 플랫폼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시스템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거기도 젊은이들 같은 경우는 거의 TV 매체를 잘 안 봐요. 물론 뭐 전체적으로 많이 보겠지만 상대적으로 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혹시 박 의원님 저기 유튜브 라이브 하면 보통 몇 명 정도 들어오시나요? 저는 유튜브로는 라이브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라이브는 다른 플랫폼을 통해서 하고요. 유튜브는 VOD로 파일을 올리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유튜브 라이브를 이용해서 이제 코로나나 의학 특강 같은 걸 가끔 하는데요. 그렇군요. 200명 넘기기 어렵더라고요. 저 정도 떴으면은 한 2,000명은 될 줄 알았는데 세상이 만만치 않습니다. 유튜브를 하면서 벽을 느낍니다. 200명 정도 들어오셨다면 별로 안 뜬 겁니다. 진짜. 자,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여가 시간에 야외로 나가는 분들보다는 집에서 좀 스마트폰 기기 활용해서 유튜브 보는 분들 많으신데요. 오늘 잠깐 사연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40대 중반 직장인입니다. 예전에도 외출을 즐기는 편은 아니었지만 잠잠해질만 하면 다시 확산되는 코로나 때문에 외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집 회사 다람쥐 쳇바퀴 돌듯 생활하고 있는데요. 집에서 할 일이 없으니 스마트폰으로 평소 관심 있던 것들을 살펴보게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어느 날은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만지작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저만 이러는 줄 알았는데 얼마 전 아들이 학교 수업을 빼먹었더라고요. 친구들이랑 잠깐씩 하던 게임에 정신이 팔려선 수업 날도 쉬는 날인지 알고 게임하다가 출석 체크를 빼먹어서 학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 녀석에게 한마디 하고 저도 이러면 안 되겠다 했는데 쉽지가 않네요. 하셨네요. 혹시 뭐 자녀도 3분 있잖아요. 아이들은 어때요?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좀 많습니까? 일단 지금 저희는 둘째, 셋째 같은 경우는 아직 어려서 뭐 자기 핸드폰이 없습니다. 첫째는 이제 갖고 있죠. 근데 집에서 이제 웬만하면 좀 사용 시간을 좀 줄이려고 몇 가지 이렇게 좀 저희 나름대로 규칙도 좀 만들고 이렇게 하고는 있는데 근데 참 좋아하죠. 저희 둘째, 셋째도 자기 핸드폰이 없을 뿐이지 틈만 나면 부모님의 핸드폰을 득해서 뭔가 좀 보려고 하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에 대해서 딱 2군데 정도는 사용하지 말았으면 좋겠는 게 2군데? 일단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밥 먹을 때 진짜 스마트폰 보고 있으면 정말 얄밉더라고요. 남의 식구라고 하더라도 진짜 식당 가서 가족들이 어머니가 고기 굽는데 애들이 전부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맞아요. 이건 아니죠. 그리고 화장실. 화장실 갈 때 스마트폰을 이제 가져가면 이 배터리 염려도 있고요. 그리고 스마트폰을 가져가면 오래 싸게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건 뭐 아주 과학적 관계는 맞는 이야기긴 해요. 과학적인 입증된 건 아니지만 이 변비나 이 치질의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의학적으로 또 말씀해 주셨네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밥 먹을 때와 그 근데 이제 화장실은? 예를 들어서 근데 사실 그 두 가지가 요즘 현대인들이 참 많이 핸드폰을 쓸 때거든요, 사실. 네. 맞아요. 예. 근데 이제 물론 저도 여러 명이서 같이 먹을 때 핸드폰을 보는 건 저는 좀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제 요즘은 혼술 혼밥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때는 사람들이 이렇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놓고 보는 거에 대해서는 그것까지도 뭐라고 할 필요가 있나 싶고요. 두 번째는 화장실은 오래된 문화 아닌가. 예를 들어서 그 전에 핸드폰을 보기 전에 신문을 보고 왔던 거, 잡지를 보거나 이렇게 했었는데 그걸 안 보게 할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그것도 좀 문제가 있었다고 계속 주장을 했었는데 왜냐하면 이게 그 변이 굉장히 이제 종합적인 예술인데 그 다른데 정신을 팔면 안 되지. 거기만 신경을 써도 이게 될까 말까인데, 그러니까 배변 시간을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이 건강의 지름길이거든요. 본인 건강에도. 왜 그렇죠? 이 좌변기가 나오면서 이 모든 게 다 어그러집니다. 그래서 저는 좌변기 없애자 이런 운동도 하고 있어요. 쪼그리 변기가 사실은 인간의 본성에 딱 맞는 그런 자세거든요. 쥐나서 빨리 일어나기야? 아니 그 아프리카의 그 변기 좀 쪼그리 변기 애들은 변비가 없습니다. 치질이 없고. 우리가 지금 굉장히 많은 특히 여성들이 변비로 고생하는 거는 물론 안 먹기 때문도 있지만 좌변기 영향도 좀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이 두꺼운 주부 생활 뭐 이런 잡지를 가지고 다녔어요. 제가 그렇게 그걸 다 읽으려면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어머니 변비십니다. 예. 갑자기 스마트폰 사용해서 변비 역시 의학 전문. 근데 이제 저는 약간 느낌이 이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논리나 이거는 너무나 맞는 말씀이신데 논리적으로 놓면. 근데 마치 사람들이 걷는 게 중요하니까 교통수단을 많이 줄이자라고 하는 느낌하고 좀 비슷해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는 맞는데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에 대한 문제의식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그래서 주장을 하는 거죠. 가능하다면. 저는 그래서 가능하다면 법제화를 시켰겠죠. 한 4주 정도 이렇게 하니까 두 분이서 불꽃이 좀 튀네요. 3923번님께서는 어디 그 성상담 코너에서 들었는데 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스마트폰 이후 스마트폰 사용량이 늘면서 부부의 성생활이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사용을 좀 줄여서 다자녀 가구를 만들어 보도록 하자. 저기 핑계 아닌가요? 그렇죠. 핸드폰이 굉장한 명분인 것 같은데. 아니 그거랑 뭘. 알겠습니다. 서민 교수님, 혹시 스마트폰 이렇게 좀 유튜브 보거나 하다가 순식간에 시간이 흘러서 잠자는 시간을 좀 놓쳤다거나 해야 할 일을 좀 미뤘다거나 이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거의 대부분 그렇게 삽니다, 저는. 그래서 일이 진도가 안 나가고요. 그래서 항상 이제 그 일하는 일 맡긴 데다가 죄송합니다라는 메일을 한 2주에 한 번씩 보내고 있습니다. 일이 될 수가 없죠, 당연히. 유튜브 알고리즘 따라가다가 일에 좀 영향을 또 주기도 하셨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제가 책 원고 마감이 4월 달인 책이 있었어요. 지금 7월이지 않습니까? 아직도 반의 반도 못 썼어요. 그 유튜브 알고리즘 때문에? 그렇죠. 알고리즘 때문에 진짜. 근데 유튜브라는 게 근데 또 그게 또 잘만 쓰면 또 도움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제일 도움이 됐던 게 한문철이라고 사실 변호사라고 하지만 사실은 유튜버에 가까우신 요새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그 블랙박스. 그렇죠. 블랙박스. 근데 그걸 보다가 제가 깜짝 놀란 게 그러니까 운전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였구나를 깨닫고 제가 이제 어떻게 되냐면 속도를 과속을 안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제 힘으로 잘해서 끼어들었다고 하더라도 뒷차한테 항상 고맙다. 사실 마음은 안 고맙죠. 하지만 혹시 이제 끼어들었다고 뭐라 그럴까봐 그리고 이제 깜빡이를 비상 켜고 그리고 빵빵도 절대 안 누르게 됐습니다. 이런 거 되게 좋은 거지 않습니까? 좋은 부분도 많아요. 0859번님께서는 평소 애청자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집에 있다 보니까 그 전에 자주 안 하던 홈 트레이닝 유튜브를 통한 영어 한국사 공부 책 읽는 시간도 많아졌다고 하시는데요. 유튜브에 좀 순기능이 있다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매우 직관적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전에 우리가 뭔가 방법을 찾아야 돼요. 뭐가 망가졌거나 뭐를 만들어 봐야 되거나 뭘 이랬을 때는 이제 포털을 중심으로 찾았었죠. 이거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물어보면 지식인들이 뭐 또 답해주고 그대로 했는데 그러면 이제 텍스트를 읽고 난 다음에 그걸 이해해서 옮겨야 되는데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근데 만약 유튜브에 치면 내가 하고 싶은 걸 그 사람이 그냥 그대로 재현해주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자, 핸드폰이 뭐가 안 됐을 때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라고 하고 있으면 영상을 보면서 내가 따라해요. 그러면 이건 너무나 직관적이어서 너무나 편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더 그런 포털 텍스트 중심으로 찾는 게 아니라 영상 중심의 유튜브로 가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게 나이가 어려질수록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하거나 유튜브를 통해서 정보를 득하는 게 퍼센트가 훨씬 더 높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서 이제 그 어떤 분이 그
부모가 되게 어려운 상황에서 피아노를 배웠거든요. 예. 근데 이제 나중에 그래갖고 그 피아노 선생님이 이제 김희애 씨인데 그분하고 연애도 하고 막 그랬는데 그분이 어떻게 너는 피아노를 배웠냐 했더니 유튜브로 배웠다는 겁니다. 아, 유튜브로 피아노를? 네, 그 유아인 씨 얘기인데 어쨌든 예. 그걸 보고 제가 유튜브에 이런 기능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니까 유튜브로 공부를 하려고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죠. 좋은 강의 같은 것도 정말 많이 들을 수 있고 많아요. 예. 그리고 뭐 스티브 잡스 같은 거 연설 들으면서 연설을 잘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좋은 면이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도 중독은 좋지는 않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독의 경계선이 3시간 이상이거든요. 제가 이제 그 경계선에 있는 거죠, 저는. 본인이 설정한 그 경계입니까? 아니면? 그렇죠. 아무래도 사람은 자기 팔 안으로 굽지 않습니까? 과학적인 검증이 없는 본인의. 그렇죠. 저를 욕할 수 없죠. 그럼 3시간 넘어서 하는 경우도 많으세요? 가끔? 어제 같은 경우가 이제 제가 사실 이 질문지 보면서 이제 유튜브를 좀 열심히 그러니까 이 질문에 유튜브 뭐 얼마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유튜브를 더 유난히 많이 봤습니다. 그다음에 2시간 넘었더라고요. 아무래도 우리 박무성 위원님께서는 또 유튜브로 많은 분들 만나고 계신데. 네, 저는 또 실제로 유튜브를 운영을 하고 있으니까 채널을. 혹시 그 채널을 운영하는 그 주인 입장에서 한 애청자분께서 너무 밤도 새고 이렇게 유튜브만 또 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어떤 좀 죄송한 마음이나 그런 거는? 죄송한 마음이요? 왜냐하면 그런 매체를 통하면 사실 지갑을 여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렇게 방송 라이브 같은 거 하면 뭐 이런 걸 쏘는 분들도 있어서 혹시 그거에 대한 그러니까 그 직접적인 대답은 알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새로운 플랫폼 사람들이 이제 또 과잉 많이 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 자체도 사실 연결의 과잉을 염려를 하는 입장이긴 해요. 그러니까 저희 집엔 TV가 없는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방송 일을 하지만 TV를 없앴어요. 그거는 이제 그런 연결의 과잉에 대한 고민이었거든요. 우리 사회, 현대 사회는 너무나 많은 것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아주 저희 소소한 일상까지도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너무나 많은 과도한 연결들이 일상 자체를 좀 힘들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의식하고 있고 가능하면 그런 것들을 많이 TV라든지 없앨 수 있는 건 좀 없애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튜브나 아니면 다른 플랫폼도 이용 시간을 최대한 어쨌든 정해서 좀 줄여보려고는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요거는 이제 그런 문제점, 부작용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이런 거는 크게 놓고 보면 변화의 흐름은 이거는 대세는 거스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언제나 이렇게 과학의 진보에 따른 새로운 어떤 플랫폼이 나온다든지 새로운 뭐가 나오면 그게 인간을 편리하게 만들어요. 편리하게 만드니까 그 편리함이 좋아서 더 많이 하고 그러다 보니까 과잉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 편리함 자체를 우리가 거부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즉 유튜브가 많이 지금 이렇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쓰니까 없애야 된다. 이거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 유튜브가 언젠간 끝나겠죠. 하지만 유튜브가 끝난다고 해서 다시 TV 시대로 가진 않아요. 유튜브 다음에 어떤 스텝이 나오겠죠. 또 플랫폼이 나오겠죠. 새로운 것들은 새로운 그 자체로 좀 받아들이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 저도 한 말씀 하자면 유튜브를 보다가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참 돈을 쉽게 버는구나 생각을 하고 자기가 이제 유튜버를 꿈꾸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초등학교 애들이 유튜버가 3위에 3위지. 장래 희망 중에서. 근데 유튜버가 성공한 유튜버가 되는 거는 정말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어렵고 부지런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박 위원님처럼 자기만의 콘텐츠가 있어야 되는데 이 콘텐츠를 위해서는 아주 지난한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저도 덤볐다가 실패했잖아요. 그러시구나. 이런 분들 요즘 많아요. 유튜브 얘기를 좀 떠나서 1246번님 코로나19 이후 저는 스마트폰이 없으면 더 불안해지더라고요 하셨거든요. 혹시 스마트폰이 수중에 없으면 좀 불안하십니까? 저는 이제 거의 지집에 다시 가죠. 그 진짜 왠지 놓고 오면? 그 암흑색에 내동댕이 친 그런 느낌.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는 것 자체도 무섭잖아요. 이게 과연 이 사람하고 만날 수가 있을까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리고 그 긴 시간을 어떻게 보내나부터 막 너무 무섭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십시오 다시. 집에 가기 캠페인 뭐 이런 거 같아요. 어떻게? 저도 그래요. 두렵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렵다라는 것보다 뭔가 불안해요. 불안해요. 굉장히 불안해요. 그러니까 핸드폰을 어디 놔두고 왔거나 제가 없으면 뭔가 되게 중요한 약속들이 다 엉클어질 것 같고 뭔가 중요한 정보를 다 놓칠 것 같고 그냥 불안해요. 계속 불안해요. 두렵다랑 불안하랑 뭐 별 차이 없는 것 같은데 굳이 뭐 두렵다는 공포 아닌가요? 불안은 아니 근데 별거 아닌 걸로 두 분이 좀 불꽃이 튈 필요는 없습니다. 뭐든 중독이 좀 시작된 상태에서는 되돌리기 사실 어렵잖아요. 지금도 두 분 말씀하셨던 대로 스마트폰 없으면 불안해하고 좀 중독을 미리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아이들 같은 경우는 사실 어른들은 그래도 하는 일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 뭐 중독을 끊게 되는 줄 수 있는데 예.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진짜 어릴 때 이게 노출 너무 심하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럼요. 그래서 예. 그 일정 시간 한 달에 그 요금제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이용해서 아이들을 일정 시간 이상 못하게 해야죠. 사실 그게 제일 정답이죠. 예. 워싱턴 포스트에서 디지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 5가지를 좀 소개했다고 하는데, 네. 예, 혹시, 뭐예요? 첫 번째는 취침 전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라. 아이고. 서민 교수님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아니 저 들어봤는데 예. 이것들이 전부 실천 가능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제가 보기엔 그분이 자기 얘기한 것 같아요. 자기가 유튜브 언제 스마트폰을 많이 쓰나 요거를 5가지 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런 작가가 이렇게 넣어놔서. 뭐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메일, SNS 계정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을 금하면서 해당 계정에서 로그아웃해라. 그 로그인 하려고 비밀번호 몰라가지고 얼마나 힘든데 그걸 로그아웃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세 번째 SNS의 알림 기능을 꺼라. 뭐 그 정도는 예. 네 번째가 정말 이거는 뭐였죠?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 대신 종이책을 봐라. 진짜 온라인 접속 시간을 측정해서 통제하라. 뭐 이런 건데 현실적으로 좀 좋은 얘기인데 네, 좋은 얘기죠. 우리 박문성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어떤 현실에 수능하는 걸 막는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그걸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건데 이거는 크게 보면 2가지예요. 하나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좀 자기가 줄이는 방식이 있는데 그게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인간 자체가 좀 불안하기 때문에 모든 걸 어떤 인간의 자의지로 다 할 수 없으니 아까 교수님이 얘기한던 것처럼 뭐 요금제를 어떻게 한다든지 뭐 사용 시간을 어떻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도라든지 시스템을 통해서 약간 좀 자제할 수 있는 걸 마련하면 되겠지. 길거리에서 너무 빵빵 와이파이가 터지는 거 그걸 막아야 돼 일단. 길 가다가도 막 스마트폰 하잖아요.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요새 근데 LTE로 다 하지 않나요? 자,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습니다. 다음번에 또 모시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단국대 의과대학 서민 교수 박문성 위원과 함께했습니다.